지금부터는 이번 주차 강의의 두 번째 주제로서 한국의 문호개방과 국제조약, 즉 조일수호 조교 체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조일수호 조교, 소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조일수호 조교 체결 이전에 국내의 정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세의 변화로는 대원군의 실각, 대원군이 정치 권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대원군의 실각과 고종, 즉 실제로 왕이지만 대원군에 밀려서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지 못했던 고종의 친정, 직접 정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원군이 이렇게 신미양요, 병인양요를 거치면서 인기가 좋았는데 실각한 원인으로는 첫째, 당백전, 원납전 이런 소위 화폐를 발행을 했거든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폐를 발행했는데 그 화폐의 발행이 결국 국내 경제의 혼란 및 침체를 가져왔고, 둘째, 경복궁 중건, 경복궁을 다시 중건한다는 얘기를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 소위 국가적 화합이라든가 고종의 즉위에 있어서 국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경복궁 중건을 했는데요. 이게 경복궁을 다시 한번 재건한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일을 해야 되고 가서 노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일반 대중의 불만이 너무 커졌고요. 셋째, 제가 한번 설명한 바 있지만 1865년 만동묘의 철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만동묘? 만동묘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만동묘는 소위 17세기에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자 그다음에 사상가였던 우암 송시열이 죽으면서 자기가 유지로 남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 즉 명나라가 한족이고 청나라가 만주족이지 않습니까? 그 명나라가 거의 이미 망했고 그다음에 망했지만 그 나머지 잔존 세력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잔존 세력이 있었던 그 시대에 마지막 왕들이 있었거든요. 소위 남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을 모시는 사당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유학생으로서 유학도로서 그 내 소원은 절대로 비록 현재의 청나라가 당시 17세기에 청나라가 힘이 세져서 중국 대륙을 지배했지만 역시 중국의 주인은 한족이고 거기에는 우리 명나라와 우리 한국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였다. 그거를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만동묘라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원군이 직접 집권하면서 철폐시켰어요. 왜 철폐시켰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것이 한족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한족을 존경하는 한국 소위 지도자들 또는 한국의 여러 가지 지식인들의 의식을 없애고 청나라가 즉 만주족이 중국의 지배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동묘 철폐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었죠. 초기 대원군이 자신의 아들을 고종을 어렵게 왕으로 만든 다음에 결국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청나라가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그 조치로서 만동묘 철폐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원군이 했던 게 뭐냐면 1871년에 서원을 철폐했어요. 거의 2,000개 넘는 서원을 철폐하고 그 여러 가지 학자들이 모여서 또 지방에 있는 그 소위 양반들이 모여서 뭐 정치도 논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서로 협의하는 그런 서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서원은 2,000개 정도 철폐하고 거의 몇 개 남기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유림, 즉 유학자들의 반발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 권력을 고종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것이 결국 대원군이 실각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원군 실각의 결과 고종의 왕후, 즉 고종의 와이프죠. 부인입니다. 즉 대원군의 며느리인 민비 세력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동안 지속되었던 한국 내의 극단적 쇄국론, 그렇죠? 대원군 중심으로 한 쇄국 정책이 쇠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정세입니다. 먼저 일본의 상황과 대한국 정책입니다. 지난 주차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1854년 문호를 개방한 이후 1867년 왕정 복구를 이루고 1868년에 명치 유신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및 근대화에 의한 자본주의 발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1871년부터 구사족 계급들의 우월적 권리를 박탈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혁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 정책에 대한 국내적 불만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명치정부 비주류 세력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저지하고 또 서구와의 불평등 조약 체결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원료 확보 및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대륙 진출의 발판 마련을 위해서 정한론이 대두되었다는 것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본은 1874년 대만 정벌 감행 후에 한국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면서 한국의 정세 파악과 함께 교섭 요구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는 고종이 직접 정치를 담당하는 친정을 시작한 후에 크게 쇄국론과 국가를 막자라는 쇄국론과 개국론, 개국하자라는 쪽으로 나누어서 집권 세력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쇄국파는 1868년 명치유신과 왕정복구 이후에 일본이 한국에 보내온 통보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열었다라는 걸 이제 통보하겠죠. 그 통보서의 그 내용에 대일본 제국 또는 황상, 그렇죠? 그다음에 황칙, 즉 천황 폐하를 황상이라고 하는데 천황을 황상이라고 하는데 황상 폐하, 그다음에 황칙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을 제외한 중국에만 황제가 존재하는 것이요. 감히 일본이 황제라는 말을 쓰느냐, 천황이라는 말을 쓰느냐,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본과의 교섭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이게 쇄국파의 입장이고요. 반면 개국파는 1874년 일본에서 정한론이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그렇죠? 이 소식 들었단 말이에요. 일본에 정한론이 있는데 실패했구나. 그렇지만 아까 제가 정한론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에도 이 정한론 자체는 명시정부 내에서의 동일한 의식이었고, 그렇죠? 주류가 정한론을 반대한 이유는 시기적 부적절성, 그 다음에 비주류가 그걸 제안했다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이지 일본 전체에 대한 정한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 때도 알고 있었잖아요. 늘 임진왜란 이후부터 시작해서 일본은 늘 한반도를 중국 대륙 진출의 근거지 또는 자체의 목적으로서 특히 내부가 불안할 때 그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는 중요한 계기로서 늘 한반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개국파 입장에서는 정보를 얻은 개국파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한론이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서계 즉 그 오는 통보서 국가적인 문서가 격식이 안 맞다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대일본 관계를 끊자라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르면 결국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입장을 고수했고요. 그 대표자들은 영의정이었던 이유원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우의정이었던 박규수라는 사람 등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청나라로부터 일본이 대만을 정벌했다는 소식과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해 진출 의도가 있다라는 정보가 한국 정부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가능하면 일본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일본 교섭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여전히 그 서계, 그렇죠? 그 공식 문서에 대한
위경 문제, 즉 격이 안 맞다. 우리는 왕이라고 부르고 고종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왕이라고 부르는데 니들은 황제라고 부르고 천황이라고 부르냐? 근데 사실은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천황이 원래 존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맞지 않는다, 격이 안 맞는다라는 그런 한국 일본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교착 상태는 지속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착 상태를 깨트리기 위한 일본의 정책적 압력 수단이 바로 운양호 사건, 즉 운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